배당은 역시 손혁경마. 자, 안녕하십니까, 손혁입니다. 10월 27일 서울 부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익경마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월말 둘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좀 시작을 하면서 월말 경마는 결국 배당이 판가름을 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토요경마를 통해서 오늘 배당이 좀 나왔던 경주들 중에서 제가 한 3개 경주를 잡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결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서울 구경주였습니다. 오늘 이 경주가 오늘 제가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로 준비를 했던 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를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경주에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이다, 망신을 당했던 녀석입니다만 이번에 재차 보상을 한번 꼭 받아내겠다라고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1번 써니로드입니다. 쌍까지 왔습니다. 여유있게 왔어요. 직전 경주 이 녀석이 되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무조건 선행을 가기 때문에 쌍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아주 제가 현장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녀석이 결국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를 여유있게 돌았습니다. 그럼 이 녀석과 함께 들어왔던 그 파트너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1을 놓고 들어가면서 이번 골드나너, 열하나 별나라 질주 이 두 마리를 추천마권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골드나너가 복병마였고요. 열하나 별나라 질주도 복병권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마리를 써니로드가 끌고 들어온 거예요.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승식이 34.2배, 복승식이 23.8배, 삼복승식이 70.0배, 삼쌍승식이 306.9배입니다. 제가 전승식을 정확히 연결을 해드린 경주고요. 분영수도 압축을 해서 드렸던 경주입니다. 결국 이 경주는 쌍승, 복승, 삼복, 더 나아가서는 삼쌍까지도 쇼드리를 낼 수 있었던 경주였어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로서 분명히 적지 않은 배당이었고 메리트가 좋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아쉬움이 컸던 1번 써니로드, 결국 이 녀석은 잘못된 내용이 아니다, 이번 경주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주 경마에서도 제가 배당을 좀 잡아 드렸습니다. 제주 5경주였습니다. 2경주였어요. 7번 오라돌풍, 제가 이 녀석을 게시판에도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코리아레이스 검빛, 이 녀석 놓치지마 코너로 제가 이 한 마리를 아예 공개 오픈을 시켜드렸고, 7번 오라돌풍을 놓고 제가 현장에서 9번 웅진신화, 4번 백호번개 요렇게 또 추천마권을 드렸습니다. 7번 오라돌풍이 쌍까지 왔죠. 이 경주는 4번 1번이 최저 배당이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깼죠. 7이 쌍으로 왔고 거기에 9번 웅진신화, 4번 백호번개를 물고 들어온 경주. 배당을 보겠습니다. 전승식 연결이 나온 경주죠. 이 경주도 쌍승식이 59.2배, 복승식이 34.3배, 삼복승식이 28.3배, 삼쌍승식도 190.9배. 적지 않은 배당입니다. 전승식 1, 2, 3 3마리 또 정확히 연결을 시켜드리면서 제주 경마에서도 또 배당을 잡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반부에
제가 복승식 26배짜리도 잡아드렸고요. 오늘 A급 관리마 승부도 주력 적중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경마에서도 A급 관리마 승부는 주력으로 좀 잡아드렸고, 오늘 토요경마는 메인 승부를 비롯해서 또 A급 관리마 승부, 거기에 배당들까지 뭐 적정하게 좀 믹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일요 경마로 넘어갑니다. 결국 월말 경마는 제가 이번 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배당이 모든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다. 배당인 적중이 안 나오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전략 자체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둘째 날 끝이 났습니다. 내일 일요경마 셋째 날 또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내용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방송 내용은 기본적인 전략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현장에 나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흘러가는 그 기묘한 흐름들, 그리고 배당판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다 체크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내용들, 그리고 더 좋은 결과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셋째 날 마무리 들어갑니다. 중고배당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중해야 되고요. 또 배당이 터지는 흐름들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10월에 이제 마지막 경마일인데 마무리가 또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을 시작하기 전에 일요경마 내조지까지 한번 잘 지어드리고, 제가 다음 주 또 11월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27일 서울경마, 그리고 부산경마 승부경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울경마 그리고 부산경마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6, 9, 11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은 서울 11경주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고요. 부산은 2경주, 6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 메인은 2경주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서울 1경주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2세 한정 레이스로 출발을 합니다. 1번마 베스트 레이스 축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직전 경주 펠로엘토에게 아쉽게 졌습니다만 선임 능력이 이미 검증이 됐고, 오늘 원게이트입니다. 빠질 만한 이유도 없고 강축으로 손색이 없다. 성군 고별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의 파트너만 찾으면 되는데, 외곽에 있는 7번 지산포스, 8번 미스터 스톤, 이 두 마리가 순발력이 있습니다. 결국 1은 따라가고 7이나 8 두 마리 중에 한 녀석이 선행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살아남을 공산이 크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7번, 8번 두 마리 쪽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 2번마 로드 투 어스퍼, 주행심사를 통해서 약간의 은폐기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삼복승권에서는 충분히 열어놓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대 1경주는 1번 베스트 레이스, 이 녀석은 인정을 하면 되겠고, 조인건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대 2경주도
앞전 서울 1경주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전개 상황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1번마 원펀치 드래곤. 축이죠.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선입력으로 3착을 차지했던 마필. 오늘 또 한 번 원게이트인데 지금 외곽에 순발력을 지닌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있거든요. 그럼 원게이트라 하더라도 얘도 무리해서 선행을 갈 이유가 없죠. 앞선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가도 본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전개점 이용해서 충분히 선임 능력으로 복숭식 한 자리는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인정하면 되겠고, 반면에 외곽에 있는 6번마 금화 포머스트, 얘는 불안합니다. 이 녀석의 현재 각질만 보면 돼요. 아직 순발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다고 선두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런 유형들은 전개가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전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안쪽에 1번만 원펀치 드래곤에게도 밀리고 외곽에 있는 선행력을 가진 마필들에게도 밀려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보면 직전 경주와 동일한 결과 아니면 착순에 그칠 공산이 커요. 6은 최저 배당까지 간다라면 무조건 삭제 보지 않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을 찾으면 되겠죠. 7번 원더풀 파피, 8번 그랜드 쾌마, 9번 이클립스 더킹. 요 3마리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괜찮아요. 그럼 결국 7이 선행을 가느냐, 8이 가느냐, 9가 가느냐, 여기서 선행 추라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3마리 중에 1마리는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서울제 이경주는 1번 원펀치 드래곤은 선입으로 한 발을 쓸 것이고 7, 8, 9 얘네들 중에서 1마리가 살아남는다. 이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고 김용군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동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9번 나이스 버디가 출전이 이미 취소가 됐죠. 얘가 오늘 출전을 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았을 텐데 출전이 좀 취소가 된 상황이라 이번 경주도 배당에 이렇게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압축된 마번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3마리 정도면 끝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6번마 드림마. 실전을 뛰는 동안 아직 입상은 없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지금 상대들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최근에 경주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늘 드디어 첫 입상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1번마 윈드 타임은 직전 데뷔전보다는 조교 내용이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항상 조교 내용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턴이 많이 변화가 온 마필이라 1은 이번에는 주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만 로드 투윈. 이 녀석도 지난 7월 12일날 움직임을 한번 가졌고 최근에 좀 부진했습니다만 오랜만에 게이트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만 배정을 받다가 정말 오랜만에 인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베스트 전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부산제 1경주는 요 3마리면 끝이 난다라고 봐요. 1번, 2번, 6번 3두 내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동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3마리 정도면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인기 마필 한두는 걷어내고 가겠습니다. 10번 하늘이 보지 않습니다. 운이 좀 없네요. 얘는 지금 걸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필 오늘 10번 게이트에 밀려나 있습니다. 아직 걸음이 단단히 다져지지가 않은 상황에서 외곽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럼 이 마필은 오늘
안쪽 마필들이 약해야 되는데 편성이 그렇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텐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올라오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텐은 이번 경주까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보지 않고요. 반면에 8번마 엘도라도 흥부 그리고 5번 히퍼드롬 4번 벌교 DY 요렇게 3마리면 정리가 됩니다. 8번 엘도라도 흥부는 지난 8월 달에 움직임이 나왔고 직전 경주는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앞선이 강했어요. 오늘은 앞선에 강단형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흐름도 맞고 이미 변화는 보였고 충분히 반등의 여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고 5번마 히포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17일 날 경주가 좀 제외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경주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난 6월 30일까지 보여줬던 걸음 그대로 이 마필의 전력은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능력 그대로 보면 되겠고 4번 벌교 DY 요거 1억짜리인데 실전에서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실전 3번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타이밍과 시기적으로 변화를 보일 만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는 액면에 관계없이 오늘은 무조건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서울제 3경주는 10을 보지 않고요. 8번, 5번, 4번 요 3마리만 압축이 가능하고 3두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구용 6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산 첫 승부이자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이 경주 구간을 보니까 서울, 부산을 통틀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이고 거기에 메인 승부까지 겹쳐 있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좀 서둘러서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이 녀석은요. 손바뀜이 좀 일어나길 기다렸던 녀석인데 이제서야 제가 원하는 그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거리도 적정한 거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편성도 적당한 녀석들을 만났습니다. 전개도 확실한 전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 모든 여건이 이 녀석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 없이 메인 승부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방에서 이 상황을 좀 기다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승부를 보려고 적정한 배당을 물고 때리려고 그 때를 좀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입니다.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금 확실하게 좀 두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전반부부터 상황도 낼 수 있습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강하게 때리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 상황만 잘 풀어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플래시 골드 7번 포세이돈 블루 이 2마리가 최저 배당 가면 무조건 깨지고 부러집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6, 7 2마리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떨어져요. 얘네들은 앞선 상황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한 발은 지니고 있어요. 오늘 게이트가 외곽인데 편성만 따져본다면 오늘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선행마가 약해야 돼요. 근데 6이나 7을 제압할 수 있는 선행마가 딱 한 마리가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럼 6번, 7번이 최저 배당으로 가는 순간 이 두 마리의 대끼리 맞고는 깨지는 겁니다. 제가 세게 보고 있는 마필 9번 우승 진리입니다. 선행 얘가 가요. 안쪽에 지금 발 빠른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9는 이제 실전 한 번을 띄워본 마필이고 직전 데뷔전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초반 능력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세영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원탑이에요. 전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기수고 이거 편성만 딱 보면 내가 선행 가겠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데이트만 외곽입니다. 기본 순발력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 가면 쌍까지 갑니다. 9는 저는 세게 보고요. 쌍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9를 놓고 풀어가는 게 맞고요.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1번 트레비트, 2번 커맨드 블루 정도인데 기본적인 전력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게이트가 좋다는 점에서 배당이 나온다면 얘네들까진 열어놓고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서울제 4경주는 9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문세영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축은 좀 나와 있는 경주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은 제거를 하고 갑니다. 한번 스트라이딩맨 보지 않습니다. 얘가 이번에 선행 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을 못 가는 상황이고 기승자가 유현명이에요. 제가 뭐 현명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유현명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저하, 고질적인 허리 통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혀 경주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3번 스트라이딩맨 이 마필의 능력 자체가 선행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선행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3은 보지 않고요. 후차권에서는 1번마 그랜드 체이서 주목합니다. 재검받고 나와요. 이 마필은 외납다리에 관절염이 좀 있어가지고 관절경을 이용을 해서 세척을 좀 하고 나오는데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재검 때 모습을 보면 단단해요. 이 녀석은 재검 때 모습 그대로 능력 평가를 해주면 되는 녀석이라 원게이트 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2번만 로드 투 썬더 오랜만에 기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안쪽에서 좀 결대로 흐름을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얘도 복병권에선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5번만 원더풀 피버 얘도 출전 주기가 좀 늘어나 있는데 컨디션에 문제가 없고요. 거리를 좀 줄여놨죠. 선두권 내선의 자리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개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5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야 됩니다. 후차권에서는 얘네들 3마리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4번 파랑에너지 얘가 축입니다. 선행 얘가 가요. 오늘 승급전인데 워낙 조시가 좋고 기본 순발력도 빠릅니다. 제가 3번마 스트라이딩맨 선행 못 간다고 얘기했죠. 4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경합에 걸려버리고 바로 게이트도 옆에 있기 때문에 4가 그냥 넘어갑니다. 얘는 넘어가는 순간 그대로 승급전까지도 한 바퀴를 돌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부산제 3경주는 4번 파랑 에너지를 놓고 풀어가는 것이고요. 짐경 기수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4마리면은 해결은 된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제가 노림수를 갖고 있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마리를 압축을 해볼게요. 2번 나올대왕, 3번 거센여제, 그리고 외곽에 있는 7번 태평레전드, 8번 맥스탱고. 요 4마리면 끝은 납니다. 다른 마필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3번마 거센여제 같은 경우에는 2세 마필입니다. 지난 8월 17일날 후미권에서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결국 직전 경주를 통해서 3차까지 올라오는 걸음.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신예 마필이고. 그럼 이 마필은 연속적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일 공산이 크고요. 7번마 태평레전드. 오늘 승급전입니다. 편성을 보면 해볼만 해요. 그런데 전개 상황 자체는 완벽하진 않다. 외곽에서 힘을 좀 써야 되는 조건이라 7번마 태평레전드 무시는 못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 요것만 체크해 두시고 8번마 맥스탱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상대들을 보면 서울불청객, 대성스타 이렇게 신의 강자들이 있었던 경주. 결국 이런 마필들은 편성이 워낙 세버리면 아예 승부를 하질 않아요. 착순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좀 밀어넣은 거예요. 결국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타임 쉬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경주 액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늘 편성 강도는 조금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팔은 이번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2번 나올대왕입니다. 얘가 최근에 행보가 가장 냄새가 나죠. 얘는 지금 승급 이후에 미수만 3번이에요. 무슨 얘기냐? 3착만 3번을 했어요. 지난 2월달이죠. 그리고 3월달까지. 연속해서 승부를 감행했는데 3착을 2번 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3착 2번 하면 그 다음엔 바로 미끄러지죠. 다시 한번 힘을 비축해야 돼요. 그리고 5월달, 6월달 쉬어갔어요. 그리고 지난 7월달에 다시 한번 승부를 좀 세게 들어갔는데 또 한 번 3착. 미수에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8월달, 직전 9월달 또 미끄러졌죠. 이제 2번의 경주로 한 번 더 쉬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몰아쓸 수 있는 기회고 오늘 게이트 조건이 좋습니다. 상대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2번만 나올대왕이 이제야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줄 타이밍이고, 최근에 3번에 걸쳐서 미수에 걸친 그런 결과들을 여기서 한번 안가품을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대 오경주는 이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김용군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제 4경주는 제가 고배당을 노립니다. 백판인 것 같아요. 전혀 사전 인기도에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과감하게 이 녀석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인기 마필들 안고 가면 되겠죠? 제가 이런 녀석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인기 마필들 6번 어나더원이 있고요. 7번 영광의 퍼스트,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브리도페. 얘네는 기본 막권이에요. 그리고 8번 아너드 칸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얘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어요. 차라리 얘를 보느니 4번 스타퓨리를 저는 더 세게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맥스 4군형 이상은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 막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4번, 6번, 9번, 6번, 7번, 9번이죠. 얘네들 3마리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 4, 9, 8 중에서는 저는 8보다는 4를 좀 더 위에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번 경주 배당을 좀 세게 노린다, 고배당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크레이지 칸입니다. 어수입니다. 김원수 기수가 선행만 머리에 좀 일가견이 있어요. 오늘 편성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선행을 이가 나가는 상황이에요. 크레이지 칸이 선행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 녀석은 8번을 뛰면서 아직 입상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난 1월달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당시에 스피드를 이용해서 선두권 전개를 하면서 선의권에서 따라가면서 착순을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닥인데 그동안엔 단 한 번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조건 얘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예요. 어수 기질상, 어수 스타일상 이런 애들 가지고 무조건 앞에 나갑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라면은 이번 막 크레이지 칸은 여기서 한번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선행마들이 배당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부산제 4경주는 5배당을 노리고 있고요. 이번 크레이지 칸, 이 녀석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김어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승부이자 A급 관리마 승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배당을 노립니다. 저한테 걸린 복병마가 한두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 서울 5경주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편성이 세거나 상대들이 세다 보면 승부를 하지 않는다. 힘을 비축해 놓는다. 아예 착순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게 내용이거든요. 결국 그런 녀석들이 다음 수순을 밟기 위해서 힘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구미를 정확히 만나면 거기서 승부를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이 왜 터집니까? 그런 거거든요. 잠재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는데 상대들로 인해서 아예 승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보여버리기 때문에 배당이 물리는 것뿐이에요. 이런 애들이 배당을 터뜨리는 겁니다. 잠재력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터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뭔가 이마필이 어느 정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애들이 그 잠재력을 터뜨리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미리 그런 녀석들을 캐치해 놓고 다음을 기다리면 돼요. 이번 경주에 그런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인기마들하고 제가 타협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아무리 어떤 내용이 저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녀석이 축이고 머리입니다. 배당 한번 세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부산제 5경주는 적정한 배당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구간입니다. 노림수를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1번 퀸즈로드, 2번 태왕신기. 얘네들이 이제 선행을 나가는 조건입니다. 1은 지난 8월 달에 선행을 나가서 입상을 걷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원게이트죠. 당연히 선행을 고집할 거고요. 이번 태왕신기도 결이 같아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얘도 우선적으로 선행 추라이를 해볼 거예요. 결국 2마리 중에 1마리는 선행을 가면 버텨낼 확률이 높다. 주목하시고요. 4번 세광채강. 직전 경주는 점핑. 점핑에서도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제군에 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선적으로 주목은 해야 되는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8번마 빛나는 길. 승급 전에 거리가 좀 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분명히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걸음이 늘어나는 성장세는 괜찮기 때문에 8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간다. 1번, 2번, 4번, 8번. 후차권은 얘네들이면 되겠고, 제가 가장 세게 노리고 있는 축입니다. 외곽에 있는 열하나, 바쿠스. 얘를 놓고 들어갑니다. 지난 4월 7일 날 KRA컵에 나가서 도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 지난 5월달, 7월달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연속해서 인기 1위 두 번 다 잡바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정상적인 출전을 했더라면 또 인기 1위로 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마 팬들은 피곤한 겁니다. 주머니 다 털리고 인기 많아서 제 역할 못하고. 그럼 이런 애들은 인기도가 식어야 돼요. 이번에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백광열 조교사가 아주 선택을 잘했다라고 봐요. 이제는 인기말을 탈피했잖아요. 그럼 배당에 대한 가치는 열하나가 담고 있다. 예전 능력만 본다면 바쿠스가 현재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과 견주어서 단일도 밀릴 만한 이유가 없는 전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인기만으로서는 그동안에 불안했습니다만 배당의 가치가 있을 때는 메리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산제 오경주는 열하나 바쿠스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진겸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7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7경주도 좀 적정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 저의 좀 시각에 잡힌 마필이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 후차권에서는 이번 월드 피플, 그리고 7번마 트라움퀸, 8번 네이버 캡틴, 더 나아가서는 10번 테칸까지 이렇게 4마리 후차권에서는 잡아놓고 갑니다. 얘네들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돼요. 자, 이번만 월드 피플은 직전 경주 선행 갈 의지가 없었죠. 그리고 오늘 외곽에 있는 8번만 네이비 캡틴하고 좀 각질이 겹쳐요. 지난 9월 달에 월드 피플이 안쪽에서 선행을 갔고 당시에 네이비 캡틴이 외곽에서 누르고 갔는데 결국 그 압박을 못 이기고 8원 입상을 하고 이는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일단 직전 경주 실전을 한 번 더 경험을 했고 아무래도 이번에 선행을 가면 지난 9월 달 때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주목을 해야 되겠고 8번만 네이비 캡틴은 액면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7번 트라움킨 요마피는 지난번에 좀 바닥을 쓸었는데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고 10번마 테카는 재검 내용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재검 때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까지도 배당은 몰고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조교 내용이 좀 좋아진 마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 MG 베스트입니다. 저는 얘를 세게 보고요. 축으로 봅니다. 조교라는 게요. 그냥 조교장에서 수포 빵빵 때려주고 탄력 쭉쭉 보여주고 이런 마필들이 조교 때 좋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조교장에서 전두수가 다 놔주는 거 아니에요. 전두수가 다 수포 때리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조교 내용을 판단할 때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공개는 하지 못해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4번 MG 베스트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조교 패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용들에 저한테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교 때 탄력감 좋고 쭉쭉 뻗는 애들 이런 애들은 현장 가면 다 인기만입니다. 다 드러나요.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바람 불면 내용이 좋던 조교가 좋던 90%는 꺾여요. 바람 부는 순간. 4번 MG 베스트는 이번에 바람 안 불어요. 그렇게
조교 때 훈련장에서 날아다니고 탄력감을 보여주고 이래서 제가 조교가 좋다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보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걸려있는 녀석이라 4번 MG베스트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능력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진 전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4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이동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200m 결정 비용이고요. 1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 마지막 경주도 최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에서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제가 거리에 좀 타점을 맞춰놓고 승부를 보는 경주입니다. 적정한 배당을 좀 노리고 있고요. 목병말을 축으로 놓고 들어갈 겁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에 제가 이 녀석을 놓고 좀 승부를 봤던 마필이라 좀 망신을 좀 당했던 녀석이에요. 하지만 재차 봅니다. 거리가 맞고 이번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기수까지 올라가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번마 소모치고인데 최근에 이 녀석이 좀 조시가 나 있어요. 2연승을 구가했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득점 경주까지도 워낙 경주 내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늘어난 2200 충분히 한 번 더 연투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 5번 레인킬러는 제가 직전 경주에 얘는 꺾어드렸어요. 얘가 인기 1위였습니다. 왜 꺾어드렸냐면 얘는 8월까지 배당을 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 인기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인기마일 때는 꺾이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정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후차권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되겠고 6번 캡틴 양키 마찬가지죠. 직전 경주 인기 1위일 때 제가 이 녀석 확실하게 꺾어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경계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게이트가 외곽이긴 합니다만 안쪽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라 직전보다는 경계 조건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6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7번만 닥터페이스 거리가 좀 늘어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선행이 답이에요. 선행을 나가면 직전 경주 1800 따라가는 선입 이후의 착순 2200 선행에만 성공을 한다면 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에서는 얘 4마리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노리고 있는 승부경제 축은 외곽에 있는 8번 얼라이브 스타 요거 다시 한번 대가리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제가 직전 경기에 이 녀석을 놓고 승부를 했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발주가 최근에 좀 안 돼. 발주가 문제인데 오늘 지금 거리가 22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노리는 거예요. 일단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경계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고 기승자도 다부진 김혜선이로 기승자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발주만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끊어주고 바닥권에만 있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거리가 길기 때문에 뒷직선에서 어느 정도 힘을 쓰고 무빙도 한번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리가 8번 얼라이브 스타에게는 분명히 호재가 될 겁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좀 망신을 당했습니다만 오늘 이 경주를 통해서 혜선이가 좀 말끔하게 안가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도 기대하고 있고 또 거리적인 부분에서도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을 놓고 오늘 부산 마지막 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4번 소모치고 그리고 6번 캡틴 양키 쪽에 힘을 실어야 되겠고요. 5번 레인킬러 7번 닥터 페이스까지는 관심권으로 주목해야 되겠고 오늘 부산 6경주 부산 마지막 경주의 승부 축이고 머리입니다. 8번 얼라이브 스타 늘어난 거리가 분명 호재가 되줄 수 있다.
얘를 놓고 승부를 보겠고요. 김혜성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8경주도 제가 배낭마 한도를 노리기 때문에 인기마들에 대해서는 여러 언급은 좀 피하겠습니다. 당연히 인기마도 한 4마리 정도 안고 가면 돼요. 5번 용암 마랭고, 10번 토르의 망치, 3번 고마나루, 8번 드래곤 스퀘어. 이 4마리만 안고 가면 됩니다. 결국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목병마예요. 그럼 이런 경기에서 제가 시간 낭비까지 하면서 인기마들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필요는 없겠죠. 3호 8텐 4마리 안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노리고 있는 축입니다. 4번 비전 파워. 얘를 놓고 들어갑니다. 사실 이번 경주 좀 고민을 했어요. 승부 경주까지도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부 경주는 접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은 노리고 들어가요. 왜 이번에 4번을 제가 노리느냐? 이 녀석의 행보를 보면 돼요. 6월 달에 장거리 1800 선행 가서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14일에 인기를 많이 끌어요. 그런데 당시엔 선행을 못 갔죠. 울트라 드래곤이 선행을 가고 얘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바닥을 쓸어버려요.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거리 내립니다. 발주가 안 좋았어요. 늦발하고 나서 올라오는 걸음도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거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4가 선행만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건 승부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선행을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승부 경주를 들어가지 않았다. 왜? 1번만 런던 에이스가 기본적인 순발력은 빨라요. 그런데 얘는 선행을 가도 안 됩니다. 특히 지난 경주 원게이트에서 최근에 워낙 맛이 가 있다 보니까 선행력 자체도 보이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애들이 무조건 선행력을 보이질 못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원게이트예요. 선행을 얘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얘는 선행을 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를 놓고 승부 경주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기반에 두고 이번 경주를 노리는 건데 1300 중거리 거리는 내렸습니다만 늦발을 하고 움직임이 나왔다. 그럼 물론 지난 7월 14일 날 장거리에서 따라가서 퍼졌습니다만 오늘 이를 보내주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선의권에서도 이번에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라면 1번 런던 에이스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럼 4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선행을 나가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제가 다 생각을 해서 4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울제 8경주는 비전 파워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정정희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후반부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승부경주의 포인트는 인기마 한도를 걷어내고 갈 겁니다. 목속을 좀 정확히 구분해서 3마리로 좀 말아볼 거예요. 삼복조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러브 카우걸. 얘는 빼고 갑니다. 액면만 본다라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지난 7월 27일 날은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럼 뒷심이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는 선행을 가서 3차게요. 어쨌든 간에
지난 7월 달에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을 못 가도 다들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뒷심을 보여주긴 했는데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행 가서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선행 못 가요. 따라가는 겁니다. 뒷심을 보였습니다만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건 인기마로서는 분명히 2%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최저 배당이다? 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3은 이번에 선행을 가지 못하는 조건에서 지난 7월 달에 보여줬던 뒷심만으로는 여기서는 인정이 안 된다. 얘는 걷어냅니다. 자, 그럼 나머지 3마리만 가지고 제가 복조로 돌리면 돼요. 1번 서부 특송, 5번 호명퀸, 외곽에 있는 11번 울트라이트. 이렇게 3마리면 끝나죠. 1번 서부 특송. 지난번에 1400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서도 자력으로 올라왔습니다. 원게이트, 선행력도 갖고 있죠. 빠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하자 걸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외곽에 있는 열하나 울트라이트는 지난번에 1200 굉장히 단거리 빠른 페이스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1400 거리 올렸는데 어쨌든 지난번 경주보다는 흐름 자체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이라 좀 불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흐름이 느려졌다는 점에서 외곽에서 조금만 서둘러 준다라면 오히려 1400 거리가 열하나에게는 유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 5번 호명킨 조시가 있죠. 그리고 승급을 했습니다. 결국 직선에서는 얘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어요. 핸디 5개나 내려와 있습니다. 경쟁력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서울대 구경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고, 3은 보질 않는다. 3은 제가 꺾어 드렸고요. 1번 서부특송, 11번 울트라이트, 거기에 5번 호명킹. 저는 이렇게 딱 3마리만 보고 있고요. 이 3두를 가지고 복조 3복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3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흐름은 좀 빠르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나는데, 제가 이번 경주 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이번 미라클 한강. 얘가 인기리입니다. 지난번 경주력을 보면 빠른 페이스에서 이미 검증이 됐죠. 인정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번만 미라클 한강이 찜찜하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만 미라클 한강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만 나인이글. 지난 경주 특별 경주 다녀왔고 편성 셌습니다. 오늘 일반 경주로 컴백했기 때문에 경주 내용은 더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뭔가 제가 찜찜합니다. 2번, 3번 막건이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럼 복병마를 노리면 되잖아. 그런데 복병마 쪽에서도 뭔가 딱 정확하게 잡히는 녀석이 보이질 않습니다. 1번 바람의 향기, 4번 매직 주니어, 5번 모나기글. 크게 본다면 5마리 안에서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이런 선행을 고집할 겁니다. 원게이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번 모나기글도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얘도 선행을 고집할 거고요. 거기에 지금 4번만 매직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6살짜리 걸으면 다 나와 있죠. 단지 재검대 모습이 괜찮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뭔가 다 2%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무슨 사단이
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결국 큰 틀로 보자면 5마리 안에서 정리는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충마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돌리겠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고심하고요. 현장에서 정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1일 경주입니다. 2300m 결정 비용이고요. 1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1일 경마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 제가 오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포인트는 거리입니다. 2300m 이 현거리에 특화된 걸음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표적 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녀석은 이 거리가 아니면은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를 선택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고요. 드디어 결실을 맺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손질에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습니다. 현거리 2300 이 거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는 승부를 때리는 겁니다. 승부를 가하는 겁니다. 그럼 적중까지 나옵니다. 제가 좀 자신을 하고 있어요. 배당은 중배당입니다. 크게 터지는 경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좀 지어드릴 수 있는 경주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하이라이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일 경마 마지막 메인 꼭 적중을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 다 풀어드렸고요. 월말 경마 3일 동안 경마팬 여러분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11월 시작인데 또 금요일날 부산 경마를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